주식과 코인, 그리고 내 지갑을 관리해줄 인공지능 비서까지. 이 모든 게 분절된 시스템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매끄러운 플랫폼 안에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뭔가 기존의 금융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자료 심층 분석 시간에 찾아주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주식 앱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습관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앱을 쳐서 밤새 변동된 가격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진 않았나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늘 그러거든요. 현재 시점은 2026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이었던 2026년 2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사이에 금융계의 지형 밑바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대한 지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지진이었죠.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들은 바로 그 진원의 중심에 있는 기업, 코인베이스의 최신 전략 보고서와 발표 문건들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사고 팔던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만 이 기업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분석을 통해 그 낡은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여러 갈래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더 이상 단순히 어떤 코인을 상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들의 행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모든 자산을 거래하는 단일 플랫폼, 이른바 Everything Exchange,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래소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립토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통 금융 산업에 굳건했던 경계를 허물어 보인다는 거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퍼즐부터 하나씩 맞춰보죠. 제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2026년 2월 코인베이스가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식 출시한 주식 및 ETF 거래 기능입니다. 그 발표가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죠. 네, 자료를 뜯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앱에서도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구색 맞추기가 아니더라고요. 기존 증권사들이 진짜 긴장해야 할 만한 파격적인 조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었죠? 수수료 0달러 정책은 기본이고요. 주 5일 내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단 1달러부터 가능한 소수점 주식 투자 기능까지 포함됐죠. 24시간 거래라는 게 정말 크립토 시장의 특징을 주식에 그대로 이식한 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가 하나의 단일 계정, 하나의 앱 안에서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과 주식 자산을 섞어서 통합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코인베이스가 그리는 Everything Exchange의 실체적인 첫걸음입니다. 전통적으로 주식 투자자와 암호화폐 투자자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완전히 분절된 존재였잖아요. 앱을 끄고 켜고 계좌 이체하고 복잡했죠. 하지만 이 통합 포트폴리오 기능은 그 둘 사이의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여기에 자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전략적 움직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인가요? 코인베이스는 자사 앱 내 기능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정보 포털인 야후파이낸스와 매우 깊숙한 협력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후파이낸스라면 수백만 명의 전동적인 투자자들이 매일 아침 기업 실적 확인하고 뉴스 기사를 읽는 곳이잖아요. 정보 탐색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는 건가요? 자료에 묘사된 사용자 경험, 즉 US의 변화를 보면 그 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식 투자자가 야후파이낸스에서 애플이나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고 뉴스를 읽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기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원래 쓰던 증권사 앱을 따로 켜서 로그인하고 매수 주문을 넣었겠죠. 맞습니다. 정보 탐색과 실행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통합을 통해 투자자들은 야후파이낸스 화면에서 종목을 검색하다가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코인베이스 플랫폼을 거쳐 즉각적인 주식 매매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중간 과정에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의 로빈후드나 찰스 슈왑 같은 거대 증권사가 쥐고 있던 고객들을 중간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코인베이스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아주 거대한 깔때기를 구축한 셈입니다. 결국 기존 전통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앱을 굳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더라도 본인들이 원래 머물던 주식정보 포털에서 아무런 저항감 없이 코인베이스의 인프라를 타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이렇게 전통금융의 투자자들을 매끄럽게 흡수하는 전략도 놀랍지만요.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더 근본적인 변화라고 느낀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가 보유 자산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 스테이블 코인 파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워드 프로그램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부분은 코인베이스가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코인베이스 지갑에 보유하고 앱에서 설정 버튼 하나만 켜두면 매주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지급받게 되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자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 심한 크립토 시장에서 잠시 피신해 있는 안전지대 혹은 다른 코인을 사기 위해 장전해두는 대기자금 정도로만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쉴드나 현금 총알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둔 디지털 달러에 비트코인으로 이자가 붙는다면 이건 자산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자료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로 가치를 증식시키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전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선적인 자산이요? 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은행은 그 돈을 굴려 수익을 내고 우리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잠자던 돈이 경제를 굴리는 자본이 되는 것이죠. 예대마진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코인베이스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바로 이 전통 금융의 예대마진 메커니즘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이자로 지급하는 자산이 현금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그냥 꺼내서 써버릴 텐데 비트코인으로 주면 사람들이 안 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플랫폼 외부로 빼지 않고 계속 묶어두게 만드는 대단히 영리한 심리적 설계인 거죠. 결국 잠자던 자본을 깨워서 수세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자료의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면 암호화폐 담보대출의 확대 역시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완벽히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리플, 도지코인, 에이다, 라이트코인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을 담보로 잡고 최대 10만 달러까지 USDC 대출을 내어주는 기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거든요. 보통 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절대 팔기는 싫은데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내 지갑 속 코인을 팔지 않고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크립토 시장이 전통금융, 이른바 트레드파이의 가장 강력한 작동 원리를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큰 부를 축적한 자산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동산 부자들 말씀이시죠? 네, 그들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남의 빌딩이나 우량 주식을 섣불리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산들을 꽉 준 채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저금리로 현금을 빌려 유동성을 확보하죠. 이른바 자산은 모으고 현금은 빌려 쓴다는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분은 그대로 누리면서 대출받은 돈으로 또 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불을 불리는 핵심 레버리지입니다. 그걸 암호화폐 시장에 그대로 가져왔다. 코인베이스는 이 강력한 담보대출 모델을 크립토 시장의 기본 인프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에게 토큰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를 기도하며 방치해두는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유동성을 언제든 끌어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담보물로 격상된 것입니다. 담보대출로 고정된 자산까지 유동화시켰으니 인간 투자자들을 위해 준비한 밥상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차려진 셈이네요.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배포한 자료들을 종합해 가다 보면 이 완벽한 금융 인프라에 초대하려는 궁극적인 VIP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정말 이야기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금융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서늘하게 다가오는데요. 진행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번에는 금융 서비스가 아닌 AI 인프라 발표 파트를 살펴볼까요? 이 시점부터 코인베이스의 진정한 야심이 드러납니다. 이번 발표 자료 중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개념이 바로 에이전틱 월렛의 도입입니다. 에이전틱 월렛이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지갑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단독으로 자신만의 온체인 지갑을 소유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챗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돈을 쥐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나타났다는 뜻이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금융 플랫폼은 당연히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간을 상정하고 만들어졌잖아요. 인간 중심의 금융이었죠, 철저하게. 그런데 AI가 지갑을 갖는다는 건 경제활동의 주어 자체가 기계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맥락에서 코인베이스 내부에서 던지고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 먼저 등장할 것은 무엇인가? 10억 명의 인간 트레이더인가? 아니면 1조 개의 AI 에이전트인가? 와, 1쪽의 AI 에이전트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는 미래 금융 플랫폼의 최대 고객이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될 것이라는 거대한 전제하에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기계들은 인간처럼 지치지도 않으니까요. 1쪽의 AI 에이전트들은 잠도 자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초당 수만 번의 연산과 소액 결제를 국경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 기계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까지 이미 완성 단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X40이 결제 프로토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프로토콜의 작동 방식을 읽어보니까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 그려지더라고요. 어떤 그림이었나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AI가 외부의 유료 데이터를 긁어오거나 API를 호출하려면 결국 인간 주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주고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톨게이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결제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묶여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X402 프로토콜은 AI에게 일종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AI가 인간의 개입이나 신용카드 없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지갑에 있는 USDC로 톨게이트를 멈추지 않고 통과하듯 빛의 속도로 자동 결제하고 필요한 결과물을 받아온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하이패스 시스템이 열어젖힌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머신 투 머신, 기계 대 기계 경제입니다. 기계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세상이요? 네. 인간 중심의 경제는 국가 단위의 화폐 규제, 신용등급, 신용카드 결제망의 높은 수수료라는 무겁고 느린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로 이루어진 기계들에게는 국경도, 신용카드도, 은행의 영업시간도 무의미하죠. 주말이라고 송금이 안 되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한 AI가 다른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요청할 때 며칠씩 걸리는 은행 송금이나 수수료가 비싼 카드 결제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네요. 전 세계 어디서나 1초 만에 전송되고 코드로 완벽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온체인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결제 수단입니다. 코인베이스는 X495를 통해 1조 개의 AI가 서로 돈을 주고받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통한 셈입니다. 인간을 배제한 기계들만의 거대한 상거래 생태계라.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코인베이스 연구실 안에서 맴도는 이론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네, 자료의 마지막 섹션을 보면 이 모든 거대한 변화들이 코인베이스의 자체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체인 위에서 이미 치열한 현실이 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론을 넘어서 실제 자본이 움직이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설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콤비네이터 소속의 신생 기업들이 투자금을 받을 때 더 이상 은행 계좌로 달러를 송금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을 아예 거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대신 베이스체인 위에서 자신들은 온체인 지갑으로 USDC 투자금을 즉각적으로 조달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존의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를 유치하면 복잡한 서류를 챙겨서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 창고에 가서 심사를 거쳐 법인 계좌를 튼 뒤에야 며칠에 걸쳐 송금을 받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마찰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마찰을 건너뛰고 아예 첫 단추부터 온체인에서 기우고 있다는 거네요.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도입한 빌더 코드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투명하게 추적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 기업들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X402 프로토콜을 사용해 자신들의 서비스에 AI 자동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들이 결국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온체인 밸리라는 기가 막힌 개념을 제시합니다. 온체인밸리요. 실리콘밸리에서 따온 말이군요. 네. 과거 혁신을 꿈꾸는 신생 기업들이 물리적인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로 모여들어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AI 및 웹3 스타트업들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베이스라는 온체인 네트워크 위로 영토를 옮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비싼 임대료를 낼 필요도 오프라인 은행을 갈 필요도 없어진 거네요. 서류 작업과 은행 심사로 대변되는 구시대의 낡은 레거시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지갑을 생성하는 즉시 전 세계의 자본과 연결되고 AI 경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오늘 파편화되어 있던 코인베이스의 수많은 발표들이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완성되는 느낌이 듭니다. 주식 수수료 무료화와 야후 파이낸스 연동을 통한 전통 투자자 유입, 잠자던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는 생산적 자산화, 알테코인 담보대출을 통한 유동성 창출,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자동결제 지갑과 이 모든 혁신 기업들이 모여드는 온체인 밸리까지 2026년 2월 단 한 달 동안 코인베이스가 쏟아낸 이 퍼즐 조각들을 전부 합쳐보면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의 모든 단서를 총망라해보면 코인베이스의 최종적인 장기 전략, 즉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도출됩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크립토 거래소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되었죠. 주식과 암호화폐가 섞인 통합 포트폴리오,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인 집값 결제망, 실물 자산의 유동화,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AI 에이전트들의 경제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묶어낸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파이낸셜 OS, 금융 운영 체제라는 말이 딱 맞네요. 과거에는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 결제를 담당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네트워크, 그리고 일상적인 인터넷 플랫폼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이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 사이에 존재하던 거대한 벽을 완전히 허물고 금융의 모든 기능을 통합한 단일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들으며 출근길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혹은 업무를 준비하며 커피를 마시고 계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지식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사용해온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인간만의 무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나만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돈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AI들이 초당 수천 번씩 USDC를 주고받으며 자신들만의 경제망을 구축하는 세상.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암호화폐, 그리고 은행의 대출 서비스가 고립된 각각의 시장이 아니라 코인베이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안에서 무르르듯 섞이는 세상.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중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오늘 해보한 2026년 2월의 이 폭발적인 변화들이 완성형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전환의 불과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앞으로 닥쳐올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쓰나미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분석을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오늘 다룬 자료들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맞이할 미래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코인베이스가 꿈꾸는 이 마스터 플랜이 완벽하게 현실화된다고 가정해보죠. 인간의 전통적인 실물 자산은 물론이고 무려 1조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벌이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활동이 코인베이스가 구축한 민간금융 운영체제, 즉 국경 없는 온체인 네트워크 안으로 모두 통합된다면 말입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사설 제국이 세워지는 거네요. 그렇다면 국가 권력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독점해온 중앙은행의 화폐 시스템과 이 거대하고 자유로운 온체인 생태계는 미래에 필연적으로 어떤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될까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기계와 인간의 연합경제가 탄생하는 이 분기점에서 관연 10년 뒤 여러분의 지갑과 자산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규칙은 국가가 제정한 법일까요? 아니면 온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코드일까요? 와, 국가의 법이냐, 네트워크의 코드냐.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결국 정치와 권력의 본질적인 질문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파헤쳐본 이 코인베이스의 자료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새로운 통찰과 호기심의 씨앗을 깊게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10년, 당신의 지갑을 지배할 진정한 권력은 과연 무엇이 될지 스스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자료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부드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